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자,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의 골드 실버 시황은 거의 보합장인데, 그러면 소폭 디테일하게 따지면 소폭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흐름상의 큰 틀에 보면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제 그 뉴욕장의 자산시장은 상당한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드 실버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시장 상황에서 봐보면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 골드 실버는 상당한 지금 이 전환기를 맞았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뭐 나쁜 방향은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흐름이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시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1786불 32센트, 1g당 57불 43센트, 1kg당 57,431불 48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2천, 팔 때가 28만 6,5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8,533만 7천원, 8,533만 7천원에 1kg 바 골드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23불 10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220원, 팔 때가 3,22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6만 2천원, 116만 2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뭐 코로나 후유증이 있어서 말을 하게 되면 장기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3일장을 가지고 보면 주말장이었죠. 죄송합니다. 주말장에서 이제 조금 반등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아시아장에서 반등을 했지만 런던장에서 하락을 또 했다가 뉴욕장에서 등락이 한번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을 넘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등락이 좀 심했다. 그렇지만 거의 보합장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 실버 역시도 이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주말장에서 반등을 했고, 어제 아시아장에서 조금 등락이 있으면서 반등을 했는데, 역시 런던장에서 하락을 해서 뉴욕장에서 바닥 찍고 오늘 아침에 조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보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는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지금 FMC 회의 끝나고 목금 또 오늘 어제 월요일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어제 미국제 수익률이 장중에 3.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3.598인데 달러도 103포인트에서 104.412, 골드 달러와 지금 국제 수익률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골드 실버는 잘 어제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원환율이 1302원, 어제 1303원이었죠. 거의 보합이다.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16,574, 어제가 16,783인데 소폭 내렸고, 어제 이더리움이 1188인데 오늘 아침에 1185,
예, 막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도 어제 103포인트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좀 등락이 심했죠. 역시 달러가 등락이 심하면서 이제 골드는 반대로 움직였죠. 등락이 좀 이렇게 움직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큰 그 경제 이슈 뉴스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미국 12월 달 주택 시장 지수가 코로나를 빼고 나서 1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 뭔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그 한국의 이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 언급했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제 10년 이 10년 내에 최저치가 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얼어붙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에 우리 한국의 집값도 완전히 뭐 저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도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치명타가 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했고 거의 집값이 50%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게 이제 이 대비되는 어떤 내용인데 뭐 월가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평에 지금 현재 거의 뭐 4억 8천대 가는 그런 고가 아파트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서민들이 사는 집은 상당히 충격파가 온다. 우리 한국의 지금 뭐 최고급 아파트, 최고 아파트가 지금 평당 1억 한 뭐 5천 정도가 된답니다. 그에 비하면 뭐 상당히 선방에는 아니죠. 뭐 각 GDP 대비해서 봐보면 미국이 한 7만 불 정도 되는데 평당 거의 뭐 4억 5천 정도 간다 하니까 우리가 그 절반 보면 뭐 2억이 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1억 한 5천대 간다 이런 얘기 어제 부동산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EU 지역에서 내년에 2월 달부터 가스 상환제를 시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중단하겠다 그런 단서도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미국 IRA 법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이죠. IRA가 독일, 프랑스도 미국으로 이제 수출되는 뭐 이런 부분에서 차별, 특히 이 법은 무역 불균형이다. 뭐 이렇게 해서 독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미국으로 이제 그 자동차 수출 많이 하죠. 그래서 독일, 프랑스 담당 장관들이 내는 1월 달에 공동으로 미국을 방미를 한다. 그래서 클레임 제기를 하겠다. 뭐 그런 컴플레인을 제기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그 장관들도 한 뭐 요즘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경제에 관련된 장관들이 한 대여섯 명 같이 그냥 좀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자, BOJ 일본 중앙은행이죠. 올해 마지막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통화 정책의 전환 여부가 주목이 된다. 지금 미국이나 뭐 우리 이쪽 이 서방 지역에서는 긴축 정책을 쓰죠. 그런데 일본은 금리 완화를 지금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정책이 변화가 올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미 노동자가 3명 중 1명이 정리해고를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죠. 골드만삭스가 뭐 최대 4,000명까지 정리해고를 한다. 감원을 한다. 얘기했다시피 미국은 지금 이제 언제 잘릴 건지 그게 굉장히 3명 중 직장생활 1명이 33%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게 뭐 후유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래 간다고 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내에 있는 러시아 미군 기지를 어제 타격을 했습니다. 엄청난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제 지금 뭐 전쟁 흐름은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니까 러시아에서 미사일도 거의 뭐 바닥났는데 이란에서 지금 현재 미사일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란에서 미사일을 제공하고 전투기 그걸 이제 대신 이렇게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지대공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 이 드론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제 제공해서 받기로 하고 이란에서 엄청난 무기를 지금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벨라루스 내에 있는 러시아 미군 기지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그 주요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기지, 러시아 기지에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 발사대 이런 걸 일시에 기습 폭격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벨라루스 대통령하고 긴급 회동을 한다 어쩐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푸틴이 중남미로 지금 도피를 한다 이런 전략도 나왔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골드 실버는 상당히 선방했다. 자, 최근 들어서 골드가 상당히 힘이 있었죠. 힘이 있게 올라갔는데 어쨌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강달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104포인트 중반 이상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이제 비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니까 각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골드로 많이 늘렸다라고 어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골드 실버 쪽이 이제 어쨌든 실버는 앞으로 산업재로서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정상적인 부분에 올랐을 거라고 보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외환 보유고를 금을 많이 확보를 했다. 이게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골드가 상당히 힘있게 올라왔고 1800불대를 회복했고 1800불 중반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골드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흐름상을 봐보면 괜찮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오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어떤 이런 내용이 온다면 골드가 안전자산으로 해지 기능으로서 상당히 작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시점도 얘기했죠. 1사분기가 지나면서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 어쨌든 골드는 상승할 것이고 지금 강달러 속에서도 골드가 상당하게 상승해서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이런 외환 보유고에 금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금을 대신해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1사분기를 지나면서 달러가 하락을 하더라도 골드 실버 시장은 오히려 이제 해지 기능에 작동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년 1사분기를 점해서 분기점으로 골드가 한 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역시 이제 앞으로 골드는 그거 일시적인 내용이지만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산업재로서의 많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최고점 45불 부분으로 탈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올 한해 계속 골드 실버 하락을 해가 왔죠. 예. 그래서 정말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약 11월 달부터죠. 11월 달부터 이제 반등을 해서 뭐 오늘 12월 20일인데 거의 1800불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년 1, 4분기가 지나면서 금리는 인상이 다 끝나고 이제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안전자산으로 해지 기능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장기침 많이 나와서 방송을 길게 하지도 못할 것 같고요. 내일은 제가 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출장을 갔다가 저녁에 이제 올 계획인데, 내일은 시황 분석을 내일은 하루 휴방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시황 분석을 할 겁니다. 뭐 내일 정도의 하루 분석 안 하더라도 내일 시황까지도 거의 조정장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오늘 저녁에 이제 유역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 3일째 지금 현재 정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정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정시 방향에 따라서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경제 이슈가. 그러면 거의 보합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조금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응대하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 12월 20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방하고 2020년 12월 22일 목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풀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 잘 체크해서 잘 단도리 잘 하시고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